11월 20일 월요일 한강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상당히 추운데요. 건강에 좀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이후에 북중 관계가 미룰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또 숭타오라는 중국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했지만은 별 특별한 상황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중국이 총 한 발도 안 쏘고 한국의 사드 전쟁에 승리했다는 홍콩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283조의 통상협력 카드를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던져주고 선물로요. 그리고 트럼프가 시진핑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예민한 통상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시진핑의 애완견이 되었다. 실제로 중국이 투자하기로 한 283조는 재탕, 삼탕이거나 MOU에 불과해서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10년, 20년 뒤에나 진행되거나 아니면 기업끼리 이미 합의된 사항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끼워 넣었거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의미가 없다라는 평가까지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런 가짜 선물 보따리를 트럼프한테 들이밀었음에도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밀월 관계를 이어가기는커녕 강한 통상 압력을 넣는 방식을 택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의 무역 관행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을 목표로 무역 제재와 집행 조치들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미중 관계가 굉장한 긴장을 한 두어 달 동안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지금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대중국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마친 트럼프 행정부가 베이징과 오랜 시간 조율을 해온 무역시장 관련 고위급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중국은 이번 트럼프의 방중을 계기로 자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수년간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해오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금융업을 하려면 하도 제한 조치가 많아서 중국의 금융시장에 외국 회사가 못 뛰어드니까 중국이 금융이나 서비스 시장도 같이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미국은 이걸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환영하지만은 중국이 해야 할 많은 일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축소해서 평가했는데요. 미국은 대중관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강경책을 꺼내들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은 이제 일방적인 위협을 하는 것만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내년 초에 중국의 직간접적인 6가지 무역 관련 행동을 취할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80년대에 마지막으로 사용된 냉정시대 법안을 꺼내든다. 전에 한국에도 철강 등에 관해서 이런 걸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안보 문제를 들어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막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중국이 과거 냉전 시대에
이 안보를 이유로 이 무역 확장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이 특정한 나라의 어떤 부분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적이 있죠. 자, 값싼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세탁기 등에도 고려하고 있고요. 또 반등핀 관세를 부과하고, 그래서 미국이 전방위 통상 카드를 내밀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가져올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이 예측 불가능성이 일종의 자산을 만들어내고 있다. 즉 시진핑 개인적으로는 치밀하면서 겉으로 이 발언은 강경한 발언을 지속하는 이런 이중성이 미국이 쓸 카드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만난 직후에 이 북한의 특사로 간 숭타오는 북한에 가서 뭔 성과가 있었느냐. 17, 18일 이수용, 최용해 등 김정은의 오른팔, 왼팔 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시진핑 2기 출발을 설명하러 간다고 했고, 겉으로는 실제로는 내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예측되었는데, 실제로 중국의 지금 시진핑 임기 2기에 대한 설명만 대외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김정은을 만났다라는 보도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숭타오의 이번 북한 방문이 미국이 대북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중국이 2달 넘는 기간 동안에 북에 도발을 하지 않으니까 뭔가 이 중국이 중재를 써서 미국과 북한 간에 이런 어떤 협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요. 중국의 이 황구시보는 숭타오 반북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말라고 사설에 쓰면서 이 부분에서 뭔가 기적이 나온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숭타오가 아직도 김정은을 3일 동안 만나지 못한 것은, 숭타오는 중앙당의 정치 구근도 못 되는 중앙위원입니다. 그 중국의 계급을 보면 주석 밑에 정치국 상무위원, 그 다음에 정치국은 중앙위원인데, 이병문도 넘는 중앙위원 중에 한 명이 감히 와서 김정은을 만나느냐라는 북한의 자존심이 지금 뭔가 북중 관계에서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북한은 중국과 한반도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즉 북핵 문제를 이야기했을 수는 있다. 이야기는 했겠죠. 근데 겉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를 않고 있고, 북중 국가 공식 각종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은 대화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현 단계에서 미국과 협상은 없다. 쌍중단도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미국과의 협상을 가는 부분에서 중국을 끼워서 협상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은 내심 못마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죽을 고생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에 중국이 중간에 서서 미국과의 거강꾼 역할을 하면 그동안의 내 노력은 뭐냐, 이런 입장에서 김정은은 조금 더 버티면서 미국 쪽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협상 대안이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그 안을 보고 협상에 나서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발을 하면서 협상력을 키워서 더욱더 많은 카드를 미국으로부터 직접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숭타오 특사가 시진핑과 이
트럼프 만나고 난 내용을 갖고 갔는데 그 내용에는 특별한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는 이 황구시보의 척대로 뭔가 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홍콩의 가장 근위 있는 신문이죠. 중국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한국과 사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보도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을 풀기 위해 군사 분야에서 스스로 제약을 가한 한국의 선택은 이 동북 안보 측면에서 매우 걱정스러운 선례를 남겼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경제적인 어떤 보복 때문에 자신 나라의 이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사드를 더 배치하지 않겠다, MD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 세 가지가 다 군사적인 부분에서 자기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약속이죠. 이거는 앞으로 동북아 정세에서 안보 문제에서 매우 안 좋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중 간의 회복 무드는 이 쓰리노를 표방한 한국의 약속 때문인데, 한국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이는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일과의 연대 강화가 정치적으로 더 좋은 카드로 보이지만은 그 같은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을 자신의 지지 기반과 이반시킬 가능성이 크고 문 대통령 스스로도 원하지 않는 해법일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의 국가적 이익으로만 보자면 한국이 중국과 이러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과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 훨씬 나은데, 문 대통령의 지지층이 좌파측이고 문 대통령 또한 이 정치 성향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은 한국 내 전문가를 인용해서 한국의 좌파는 적의 적은 동지라는 생각에 따라 친중적이다, 즉 일본의 적은 중국이니까 중국은 동지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반일 성향이 강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 식민지 피해자라는 동질감을 느낀다라고 한국의 전문가가 말을 했다는데요. 일본은 어제 과거의 일본이 아니고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도 변해가고 있고 중국도 변해가고 있는데 한국만 과거의 사고에 굳어서 한국 내에만 한마디로 반일, 반미, 그리고 친중, 친북 세력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변 국가들이 굴복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는 중국의 현실 모습이 이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보도한 언론이 홍콩 언론입니다. 홍콩 언론이 어지간하면 중국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중국이 한국에 승리했다,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이 군사적인 분야에서 스스로 제약을 선택해서 결국은 동북아 안보에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은 한마디로 외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했던 행동이 얼마나 멍청한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 내에서는 이 쓰리노에 대해서 누구도 비판하는 사람들도 별로 찾아보기 어렵고 야당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정권을 크게 공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망해가는 겁니다. 남들은 밖에서 보면 그걸 아는 거예요. 자, 미국은 중국과 협상이 끝나니 다시 긴장 국면으로 통상을 문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지 않는 한은 통상 무역적인 압박을 할 방법밖에 없겠죠. 곧 미국은 중국의 전방위로 이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미국이 대통령 한 명의 판단에 따르는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북한은 시진핑과 트럼프 간에 서로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들 몫이라고 챙길 부분이 별로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특사 부분은 형식적으로 떼우고요. 북한이 나서서 직접 협상을 위한 사전 협상조차도 북한이 미국과 주도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서리노 삼불 협정이 얼마나 한국에 부끄러운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홍콩 사람들도 한마디로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